충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출입구에서 불이 나면서 참변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물가에 대학생들이 식비를 아끼려고 구내식당에 몰리면서 대학가 상권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신설이 늦어지자 학교 예정지에 꽃을 심어 경관 명소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하루빨리 들어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주의 한 여인숙에서 불이 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아들이 여인숙 달방에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출입문 입구 쪽에서 불이 나면서 참변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소방차가 잇따라 들어서고 소방대원들이 긴급히 건물로 진입합니다. 여인숙 1층 방 안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 8분 만에 진화 작업이 완료됐지만 방 안에서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가 난 세대 앞입니다. 대피를 하지 못한 80대 어머니는 화장실 문 안에서, 60대 아들은 화장실 문 밖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모자는 달방 형식으로 매달 월세를 내고 13년째 이 여인숙에서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생민이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거 먹고 사는 거지. 엄청 아파, 그 양반이. 몸이 전부 다 아프지. 댕기지 잘 못하고 구르막 끌고 간신히 나왔다 간신히 들어갔다 이러는데. 소방당국이 현장을 감식한 결과 불은 출입문 앞에 있던 세탁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세탁기가 출입구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진행이 돼서 저 안쪽으로 번졌잖아요, 화재가. 그걸 봐서는 입구에 있어서 탈출을 못한 거죠. 입구에 출입구에서 이제 세탁기가 타니까 안쪽 화장실로 대피하고 그래요. 불이 난 이 건물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1987년 여인숙으로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부터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엔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법이 개정됐지만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모자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는 점으로 미뤄 연기에 질식해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틀째 충북을 방문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음성 무국시장과 진천 혁신도시를 차례로 훑으며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이 후보는 작년 12월 계엄을 응원봉을 들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제압한 위대한 국민이라고 주장하며 위대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은 증평과 남부 3군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판결 이후 충북도당 입당자가 평소에 10배 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치 재판에 대한 분노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려운 골목 상권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중 기획. 오늘은 대학가 상권을 둘러봅니다. 높은 물가의 학생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몰리고 있고 대학가 상권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문을 닫는 상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대학교 구내식당 입구 밖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서둘러 식사를 해결하려는 학생과 교직원들입니다. 구내식당의 점심 가격은 5,400원. 주변 식당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도 하루 평균 150명 정도 늘었습니다. 나가면 일단 기본 9,000원, 10,000원이어서 밖에 물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학교 구내식당이 좀 더 저렴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학 밖의 풍경은 전혀 다릅니다. 한산한데다 아예 문을 닫은 식당도 적질 않습니다. 지금도 점심시간인데 불구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유동 인구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맨날 다 힘들다고는 하는데 올해가 진짜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저녁 시간이 다가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예전 같으면 대학생들로 한창 북적거려야 할 때지만
식당 안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좀 많이 비싸져가지고 삼시세끼도 해결하기 좀 힘든데 약간 술까지 먹기에는 약간 좀 경제적 부담이 없지 않아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경기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걸 느낍니다. 물가는 올랐는데 저희가 식당에서 받을 수 있는 가격은 아무래도 대학상권이기도 하다 보니 올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리 일을 하고 팔아도 바빠도 남는 수익은 적어지는. 결국 영업을 잠시 중단하거나 문을 닫는 가게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길가인데도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 있고 아예 건물 전체가 통폐업한 곳도 있습니다. 여기가 그 청주 시내에서 권리금이 제일 비쌌던 자리거든요. 그만큼 잘 되니까 권리금도 이제 많이 비쌌었던 상권인데 지금은 뭐 권리금도 없다고 봐야 되죠. 유례없는 물가 상승에 대학생들까지 지갑을 다투면서 방학은 있어도 불황은 없다던 대학가 상권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대한불교 조계종 5교구 본사인 속리산 법주사에서 봉축 법요식이 열렸습니다. 정덕 주지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날의 어려움과 불안을 묵묵히 견디고 살아온 모든 분의 마음에 부처님이 자비의 빛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도 봉축 법요식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종정 도용스님은 소외된 이웃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자비의 등불을 밝히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구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봉축 연등 자리에 국태민안과 국민화합 발언 등을 달았습니다.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충북 곳곳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청주 생명누리공원에서는 청주 어린이 큰잔치가 열려 마술쇼와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또 증평 좌구산 휴양랜드와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제천 족구장과 보은 국민체육센터 등에서도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증평 신도심에 거대한 유채꽃과 청보리밭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놀고 있는 학교 부지를 활용한 것인데요. 명소가 되면서 축제도 열리게 됐지만 인근 주민들은 초등학교가 빨리 들어서 이 명소가 오래가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병관 기자입니다. 증평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부지입니다. 아파트 숲 사이로 노란 유채꽃과 초록의 청보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합니다. 봄 햇살을 머금은 유채꽃은 더욱 노랗게 빛나고 사이사이 청보리가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며 거대한 물결을 이룹니다. 사진을 찍고 산책을 하며 사람들은 도심 속 색다른 풍경을 만끽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벌판 같은 데 보고 왔는데 아파트는 처음 봤어요. 네, 이 안에 도심 속에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이들도 선생님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번 사진 좀 찍어갖고 아이들도 약간 봄 기운의 유채꽃하고 사진을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서. 증평구는 지난해 유채꽃에 이어 올해는 유채꽃과 청보리를 함께 심었습니다. 올해 초에는 주민들이 나와 보리 밟기를 하며 정성을 들여 함께 키웠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축제도 열립니다. 모든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막 쉬었다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조그만 소축제로 만들면 좋겠다. 도심학교 부지에 거대한 유채꽃과 청보리밭이 들어선 데는 초등학교가 빨리 들어서길 바라는 주민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빈 부지로 남겨놓기보다 경관농업으로 활용하며 주민의 뜻도 알리자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택지 개발 지역에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지만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 2km 가까이 떨어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많고 거리도 먼 편이어서 아이들끼리 등하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위험 요소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신설은 중앙투자심사에서 3차례나 탈락했습니다. 아직 학생 수요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2,400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신설 조건을 맞출 수 있지만 건설 경기 침체로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속 유채꽃과 청보리밭이 증평의 새로운 명소로 부상했지만 주민들은 명소로 오래가지는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이번 대선 국회와 대통령실 이전을 담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이 특별법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이 과연 가능할까요? 김윤미 기자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한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습니다.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과 함께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세종시를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분원 수준의 세종의사당을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과 행정수도 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됐습니다. 모든 대선 후보들이 행정수도를,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라고 사실상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행정수도 특별법을 법안으로 발의할 적기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이 핵심인 행정수도 완성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 시기는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과 발맞춰 선거운동이 시작될 이달 중순쯤이 유력합니다. 이 같은 특별법의 제출진 배경에는 국민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한 개헌 대신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변화도 있고 관습헌법이라는 거에 대한 해석을 이제는 좀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그 법조계의 중론이에요. 또 양당 모두가 제가 볼 때는 합치된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내려진 위헌 결정 당시와 비교해 20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 행정기관이 내려오는 등 상황과 여건이 변해 헌재 결정도 다를 거라는 기대입니다. 사회적 변화도 있고 또 사회적 필요성, 국정 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그런 결정내 변경을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네, 헌법을 흔히 살아있는 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주도로 행정수도 특별법이 한 차례 발의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만큼 선거용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최근 미국의 이른바 관세 전쟁 속에 수산물 수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붉은 대게는 강원도 내 수산물 어획량에서 1위를 차지하는 대표 어종인데요. 최근 수출길이 막혀 조업을 포기하는 어업인도 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주일가량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통발 어선이 속초항에 들어왔습니다. 35kg 정도 무게의 상자마다 얼음과 함께 붉은 대게가 가득 담겼습니다. 이번 조업으로 어선 한 척이 잡아온 양은 12톤가량입니다. 조업 부진으로 강원도의 붉은 대게 어획량은 연간 6, 7천 톤 수준으로 10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먼 바다까지 나가서 붉은 대게를 잡는 그네 통발 어선은 강원 동해안에만 13척이 있는데 올해에만 2척이 조업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조업이 부진한 이유는 가장 큰 수요처인 냉동 가공업체의 가동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자원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는데 지금 국제적인 정서에 의해서 지금 수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어가 하락이 거의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잡아온 붉은 대게는 바로 양양 지역 공장으로 옮겨져 가공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업체의 냉동 창고에는 재고품이 가득하고 작업량도 많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관세 조약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주문이 다 막힌 상태. 재고가 많고 이제 물건이 안 빠지다 보니까 이제 선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료 같은 경우에도 양재안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선박 입장에서도 수입이 줄어들 거고, 그다음에 가공 일자도 줄어드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가공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붉은 대게는 속초시 수협 위판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직간접 종사자 1,000명의 산업 규모는 1,000억 원이 넘는 속초 양양 지역 대표 산업입니다.
경북 동해안도 붉은 대게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학교 급식이나 대기업 마트에 납품하는 등의 소비 촉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권 통발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붉은 대게를 수매나 소비 촉진을 지원할 수 있는 대중성 어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술을 마시던 일행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협박하다 신고를 당하자 보복 폭행에 나선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는 특수협박과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보복성 범죄를 저지르고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공항에서 전기 노선을 운항하는 일본과 대만을 방문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12일부터 나흘 동안 일본 오사카 엑스포에서 홍보관을 운영하고 청주공항에서 오사카를 오가는 전기 노선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22일부터 대만에서 열리는 한국여행 엑스포에도 참가해 영동 국악 엑스포와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충청북도가 교육용 차량인 에듀버스를 이용해 농촌과 산간 지역에서 디지털 기기 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